안녕하십니까. 제가 민원 행정 업무를 하러 면사무소에 잠시 들렀는데요. 어떤 공공행정기관에서는 그 모니터로 만화를 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를 시청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곳 경북 도서관에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사서님인지 이제 인포메이션에 계신 분이 독서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업무 시간에는 절대 독서를 안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직장이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업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업무 일지와 동일한 그런 어떤 글들만 쓰고 있었죠. 내가 이제 일하고 있는 사무실과 그 제반 전반의 업무들에 관한 글들만 늘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수 없이 글을 이제 쓰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가 제재를 당해야 되지만, 업무와 100% 연관된 그런 어떤 업무 일지를 일을 하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습관들은 오히려 두뇌를 더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생활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금방금방 그 떠오른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과 동일한 그런 원리로서 어, 제가 이제 지역 신문사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글을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쉴 새 없이 그 한글 워드로 그 업무와 관련된 신문사가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의 글들을 쉴 새 없이 쓰고 있었죠. 제가 근무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 그 외에 그 근무 시간에는 독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아침 출근 시간이 만약에 이제 10시라고 하면 10시부터 6시 보통 퇴근이잖아요. 저는 한 8시에 출근해서 2시간 전에 출근해서 독서를, 제가 제일 일찍 출근해서 2시간 동안 독서를 하고 있었죠. 그럼 하루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어떨 때는 3시간 먼저 일찍 출근해서 7시에 출근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다면, 내가 회사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7시에 제가 출근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그 회사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남들이 출근하기 전 3시간 동안 그 회사는 거의 나의 그 어떤 공간이죠. 나 혼자서 그런 큰 공간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좀 더 나만의 어떤 독서와 건설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계발 시간이 확보된다는 거죠. 보통 출근하는 분들이 시간을 딱 맞춰서 칼출근하고 칼퇴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히려 그 회사 출근하는 그 공간을 내가 발전하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것이 한국 기업인들하고 또한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출근해서 그 시간을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 있고, 공직자나 공무원은 사실상 책상 자리 지킴이거든요.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건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대기업처럼
명예퇴직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년 65세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개발과 자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시간의 경제 생활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모하는 습관. 저처럼 지금 저는 뭐 프리토킹이 충분히 가능하고 강연을 뭐 10시간 이상 프리토킹으로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떠오른 생각들을 녹음을 하거나 혹은 또 이런 영상 영상으로 촬영하면 좀 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기도 하고 이것을 나중에 유튜브를 제가 돌려보더라도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쓰듯이 누구를 위해서 셀프 카메라 어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모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죠. 그러나 글로 쓴 것은 남아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디지털 인터넷 디바이스라는 것이 내가 말한 것들을 어떤 저장하고 나의 어떤 글이기보단 프리토킹이나 말들이 저장되는 어떤 좋은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이나 유튜브 공간에 자신의 의견과 오피니언들을 개진해놓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다면 아주 좋은 툴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경제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그런 것이 괜찮고요. 모든 사람은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뭔가 그랬을 때 술 한잔 하러 가기도 하고, 혹은 또 사람인지라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화를 좀 풀이하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다를 떨기도 하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한 마치 마트나 어떤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를 하면 마치 내가 이제 업무나 일 가운데서 겪었던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마치 그런 데 가면 내가 뭐 공주가 된 것 같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것을 기업인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경제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해소하자. 뭐 저와 같이 뭐 어떤 복싱을 배우거나 뭐 권투를 배우거나 뭐 운동을 한 가지 배우거나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또 노래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완화되거든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미래적으로 건설적으로 나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습관들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생활 습관 중에 한 가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커피 가격을 세이브도 할 수 있고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안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큰 차이예요. 안 가지고 다니게 되면 무조건 그냥 카페로 들어가 버리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커피를 내가 직접 타 먹으면 되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시간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강연가를 만날 필요가 없죠. 강연가의 저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복한다면
굳이 만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경제적이죠. 그런 경제성을 띈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피니언 리더나 어떤 교육자적인 리더나 그런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의 두뇌가 어떤 두뇌냐면 아주 경제적인 두뇌, 심플한 두뇌. 나 자신의 현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나도 화를 낼 수 있고 나도 뭔가 분노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가장 겸손한 자세다. 혹은 또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요. 저도 그 오래전에 한 3년 전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제가 직접 외출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도시락을 싸들고 가고 커피를 마련해서 차 티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서 직접 타먹고 그러면은 상당량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런 절약하는 습관이 나중에 모여서 큰 돈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저축해서 당신들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들 하는데요. 저축이라는 것은 떼어두는 개념이죠. 오래전 뭐 4개의 통장 뭐 그런 책 쓰신 분도 뭐 통장을 투자 통장 뭐 목돈 마련 통장 뭐 그런 통장을 다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생활 가운데 지출할 통장 뭐 통장을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것처럼 그런 분리한 것도 하나의 분별력이죠. 분별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내 생활 패턴을 점검하다 보면 나 자신의 어떤 인간된 한계를 알면 충분히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렇게 모아준 돈 가지고 자기 투자를 하려면 독서를 통해서 책을 구매하면 자기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20년 동안 거의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고 독서만 했죠. 책을 읽으면 되니까. 괜히 그 사람을 만나봐야 나보다 수준이 낮은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나보면 내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유명 강사나 연예인들을 제가 만날 필요가 없죠. 스노우박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사업체가 망하기 직전에는 막 연예인들 만나 제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들은 자기 사업에 집중해요. 자기 할 일에 집중하고 뭐 정치인 인사들 만나고 막 그런 뭐 로비하러 다니고 뭐 그런 인간들은 사업가로 망하기 직전의 인간들이 늘 그러고요. 저와 같은 인간은 뭐 지구가 무너지든 말든 지구가 내일 멸망하든 말든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남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도와주겠죠.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분들이나.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저는 20년 전부터 초지일관 독서를 하거나 내가 배움에 대한 선생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시간 투자로 어떤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의 선생을 만날 때 그때만 이제 내가 그런 분을 만나지 웬만해선 한국에 유명하다는 분들 유명 강사분들은 안 만나겠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위스덤이 더 리얼하고 더 심플하고 더 코어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이 대중적으로 퍼트려지고 스프레딩되고 유명할지라도 한국의 유명 강사분이나 그런 분들은 안 만나겠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그 유명인을 만나는 것보다 유명인들이 최재천 교수나 그런 어떤 유튜버 있잖아요. 조승현 형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들의 저서를 그래도 한 네다섯 권 정도는 구매하고 충분히 읽고 커리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되겠죠. 원래 그 인터뷰하는 분들 그 미국의 루빈스타인 쇼라고 루빈스타인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 기업의 CEO들이나 혹은 그 인베스터 투자가들을 만날 때 루빈스타인이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나면 인터뷰 진행이 안 되겠죠. 만나서 대화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빈스타인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공부하는 자세, 공부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부를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 취미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좀 더 몰입력이 증가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재미들을 바꿔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사람 연구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기 때문에 인문고전 어려운 수준의 책을 당연히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문학 책하고 그런 책들을 제가 어려운 수준의 책을 목숨 걸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 혼자 뭐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문필가나 혹은 어떤 컨텐츠업이나 카운셀러나 조언가나 헬퍼나 뭐 자선 사업이나 뭐 학교를 만들거나 그런데 큰 도움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공부하는 마인드였지만 나중에 되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 취미가 돼요. 취미. 그러니까 자기 발전적인 자기 투자가 나중엔 제가 취미가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책 읽는 거 보고 너 공부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서가 취미예요. 야 너 그 보컬 노래 하지 말라. 그냥 전 노래 배우는 게, 노래 그 소리 연습하는 게 취미예요. 야 너 그 권투 배우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복싱 배우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르는 분야를 하나 둘 배워 나가는 그 맛이 있어요. 그 재미가 있고. 진짜 경제적인 인간은 어느 강습소에서 1시간 열심히 배우는 인간이 아니라 생활화, 취미화, 습관화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가들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생활 가운데 사소한 그 습관들 그것을 바꿔 나가라. 그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꿔주는 것이 10년, 20년 후 되면 네가 사업을 하거나 혹은 또 리더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뭘 하든지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대가들은 사소한 그런 습관을 바꾸는 노력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는 스노우박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습관, 뭐 기지개 펴는 거, 뭐 그런 자그마한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원대한 일을 뭐 젊은 시절에 원래 비전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자그마한 어떤 그런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렇다고 뭐 재벌 회장들처럼 뭐 그래머틱하게 좀 말을 막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떤 그 생활 습관을 서서히 바꿔나가주는 게 중요하고요. 막 억압된 교육보다는 나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기 의지를
동기 의지를 키워주는 게 좋고요. 여러분 살은 뺄 수 있잖아요. 살은 뺄 수 있지만 뭐 키를 막 늘렸다가 줄일 수 없잖아요. 그 얼굴이 막 그 골격 이런데 골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제 뭐 운동을 꾸준히 하든지 그 식단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관리가 싫으면 습관화하면 돼요. 습관화의 힘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집밥만 먹는 습관이 있고요.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요리도 하나의 배움으로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 두뇌는 요리를 하는 것을 남자가 왜 요리를 하느냐 이런 마인드가 없고요. 저는 요리를 하면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주도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예전에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맛의 평가도 해달라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로가 각자의 영역을 충실히 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늘 인생에서 지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주변의 가족들이고 내 사소한 일상이고 그래요. 내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한 인간들이 괜히 그 서울 캐피탈 시티 가가지고 또 백화점 가면 나의 어떤 팬시한 욕망을 다 챙겨줄 것 같고 내가 어떤 다른 나라로 가면 뭔가 나의 어떤 야망과 어떤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막 여성분들이 주로 그런 착각들을 하죠. 근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항상 내 그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항상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림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한국만큼 좋은 지역 도서관이 한국만큼 좋은 도서관이 없잖아요. 한국만큼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전 세계도 없기 때문에 지역 도서관을 사랑하시고 애용하시고 그런 것이 아주 경제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가다 막노동을 하든 막일을 하든 전 막일을 해봤었거든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면 잠이 막 쏟아지는데 저는 서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일자로 서서 책을 읽으면 잠이 안 오겠죠. 그리고 또 잠이 안 올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더 좋아져요. 어떤 공부 잘하는 인간들은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엉덩이로 공부하는